자, 우리 학교 이제 조금 지나면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벚꽃 사진을 올려놨는데 녹화됩니까? 예. 예, 기념으로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20학번 그냥 군대 안 가고 이렇게 있는 학생 같으면 학교 이제 캠퍼스를 구경 못한 사람은 이제 벚꽃 구경 해본 사람, 우리 학교. 나머지 손 안 든 사람 한 번도 구경 안 해봤나? 대답이 없네. 예,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 처음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핵심되는 기술이 산업혁명하고 거기에 핵심되는 기술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이제 모델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모델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자,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해서 이 모델이 이제 결국은 디퍼런셜 미분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에 또 우리가 분석을 하죠. 어널리시스. 모델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지난 시간에 일시적인 응답, 그 다음에 정상상태 응답,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제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시적인 응답에서 그 다음에 정상상태. 요거는 이제 스테빌리티와 관련되죠. 스테빌리티. 일시적인 응답에서는 얼만큼 빨리 이제 응답할 건가, 퍼포먼스에 관한 내용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런 걸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미분방정식으로 얘를 어떻게 풀 건가. 자, 모델에서 이제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된 거를 이제 풀게 될 텐데, 그 푸는 방법이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죠.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배울 때는 푸는 데 집중해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어떻게 해서 풀 건가,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2장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이 해석할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2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 한 내용에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시스템을 다룬다 했을 때 시스템을 얘기를 했죠. 자, 이 시스템을 다룰 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출력 관계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하는 이런 시스템을, 제어 시스템을 블록 다이어그램 표시하셨을 때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시스템을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쨌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스템의 미분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풀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늘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델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부 다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충분히 이제 잘 이해를 하면 이번 학기에 절반은 이해를 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된 것을
전달함수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뭔지, 그리고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방금 우리 표현했는 거 있었죠.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시그널 플로우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상호 변환이 가능하고 어떤 모델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각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충분히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여러분들한테 시스템 용어는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뭐냐 설명을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소, 컴포넌트 있죠. 컴포넌트들의 컨비네이션, 조합이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제 그 컴포넌트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제어 시스템에서 컴포넌트는 상태입니다. 상태, 스테이트. 상태들의 결합이다.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한 상태들의 결합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또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입력과 출력 간의 인과관계를 표현한 게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에 맞게끔 보내기 위해서 입력을 조절하는 그게 이제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제어 시스템에 대한 거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을 우리가 디자인한다. 자, 그러면 한국말로 설계하는 거죠. 설계하는 것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어떤 일련의 과정, 그 과정 전체를 이제 디자인, 설계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라이 앤 에러, 그러니까 트라이 앤 에러라는 거는 내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 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유니크한 정답은 없습니다.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수학 문제 풀 때는 정답이 있어서 답이 있었죠. 근데 설계하라 이렇게 하면 답은 없습니다. 단지 뭐가 있냐면 내가 지향하는 목표, 그 목표를 이뤘느냐. 그러니까 가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길 중에 어떻게 찾느냐, 그게 설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 시스템 설계하는 거는 컨트롤러를 설계한다. 자, 그런 얘기는 거기에 포함된 게 이제 제어 시스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센서도 있고 그다음에 액추에이터도 있고 이렇게 있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어떤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해서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있어서 이거를 구성을 할 건가. 그런 게 이제 지역이 설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는 물론 이제 플랜트 대상을 모델링하고, 자, 그 다음에 센서 액추에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스펙에 맞도록 구성하는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디자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모델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고, 그 모델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방정식 형태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자, 그리고 이거를 해를 구해야 되겠죠.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별로 시스템이란 걸 정의를 하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미분방식으로 쓴 다음에 그걸 풀어가는 과정,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2장에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미분방정식 형태로 표현되는 거는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리 법칙이 있겠지만 어려운 걸 우리가 다루지 않고 크게 이제 역학적인 측면에서는 뉴턴의 법칙. 뉴턴의 법칙은 뭐죠? 뉴턴의 제1, 2, 3 법칙이 있죠. 기억납니까? 뭡니까? 그 1, 2, 3 법칙 이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없던 생각나는 뉴턴의 법칙이 이제 그런 법칙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학에 해당되는 법칙,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에서는 우리가 키르호프 법칙은 배웠죠. 키르호프 법칙은 뭐죠? 안 배웠나? 키르호프 법칙이 뭐지? 전압 법칙, 전류 법칙 이렇게 나누죠. 루프에서 한 바퀴 돌아서 통합되는 전압이 0이고 노드에 들어오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이 아주 대답 잘했습니다. 그런 법칙이 있죠. 우리가 전류는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오는 전류는 같아야 되죠. 당연히 이제 그거는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루프 안에서 전압 강하는 합을 쭉 돌면 0이 된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뉴턴의 법칙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가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힘을 가하면. 자, 제1법칙은 이제 관성의 법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제3법칙은 뭡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 예. 그 법칙을 만족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쓰면 이게 미분방정식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시스템을 다루는데 이제 기계공학에서도 하고 화학공학에서도 하고 뭐 전자공학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 시스템을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 시스템, 처음에 매스 스프링 댐퍼에 해당되는 요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회로 같은 경우는 RLC 회로 뭐 그 정도만 우리가 다루면 자동제 이해하는 데 충분합니다. 됐죠? 어려운 우리가 모델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방정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쉽게 우리가 자동차에 또는 어떤 물체의 질량을 가진 물체를 힘을 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힘을 가하면 물체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뉴턴의 법칙에 마찬가지로 하면 이제 U가 힘이 됩니다. 힘이 되고 힘을 가하면 얘가 이제 움직인다 했으니까 F는 ma 해서 뉴턴의 제2법칙에서 ma에서 V는 속도입니다. 여기서 ma 움직이죠. 자, 근데 움직일 때 자동차 이제 만약에 저항하는 성분이 없으면 힘을 가하면 계속해서 이제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간다는 것은 저항하는 힘의 성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성분을 우리는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 성분, 어떤 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미분방정식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써볼까요? A를 하겠습니다. MA 플러스 BV. 자, 다시 쓰면 MV의 미분 BV.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미분이 포함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푼다는 얘기는 해를 찾는다. 자, 그 얘기는 VT가 뭐냐? 이걸 푸는 거죠. 자, 이 식은 우리가 물리 법칙을 만족하는 식이고 거기에 미분이 포함된 식이고 이거를 푼다는 거는 여기에 VT를 찾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우는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차 미분 방정식이죠. 이게 이 차수가 하나인 거는 이걸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지? 기억납니까? 자,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해야지. 이거 원래 다 배웠는데 3학년입니다. 여러분 3학년인데 지금 풀어나오면 저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학도가 3학년에 이 정도는 풀어야 됩니다. 지금 못 푼다 하면 여러분 다시 이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 공부만 하고 방학 지나고 나면 다 까먹는 거예요. 이제 그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풀면 된다 하는 방법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풀이 방법을 힌트를 줍니다. 자, 이런 형태의 이거는 이제 공업수학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풀었느냐?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여기가 만약에 1이 돼 있으면 변수 분리라고 배웠죠. 그게 안 됩니다. 그럼 변수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분인자라는 거를 양변에 곱해요.
그래서 변수 분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적분인자가 여기는 E의 T입니다. E의 T.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자, 여기서 식에서 X 미분 X는 이걸 어떻게 푸느냐.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E의 T를 양변에 곱합니다. X 미분. X 미분. 자, 위씨가 RC가 똑같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가 뭐냐? 얘는 E의 T 곱하기 X의 T를 미분하면 얘가 E의 T,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E의 T 곱하기 X 미분. 위에가 똑같이 되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려고 적분인자, 요거를 이제 인테그랄 팩터라해서 적분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리고 E의 T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분으로 표현됐으니까 적분하겠죠. 적분하면 얘는 E의 T, X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초기 조건 X0. 적분하면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여기서 XT를 하면 치환해서 이 문제 풀면 되죠. 그러면 해가 풀립니다. 물론 라플라스 변환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라플라스 변환으로 푸는 게 더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1차 미분 방정식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 풀게 된다. 자, 해를 보면 XT는 자, 여기에 같이 X0 초기 조건에 의한 거하고 그 다음에 1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부에 힘을 1N 주면 얘가 움직이는데 자, 계속해서 증가하느냐 보면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 그 다음에 1이 가해진 것 때문에 나타나는 응답. 자, 그런 형태로 응답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숫자가 적분인자를 구하는 데 영향을 주겠죠. 만약에 이게 2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분인자가 2의 2t가 돼야지 이 식이 만족되겠죠. 그런 형태로 될 겁니다. 어쨌든 자, 이런 해를 여러분은 구해야 되고, 자, 만약에 입력이 없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 여러분들 배웠는 게 변수 분리법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dy 나누기 dx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각각 같은 변수 형태로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y분의 1은 로그. 지금 요거 적분하면 로그 되는 것도 다 까먹었죠, 지금. 그 다음에 요걸 정리하면 y는 익스포넨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가 y의 x의 솔루션 형태가 상수 곱하기 2의 알파 t 이런 형태의 해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미분해서 자기 자신으로 해서 식을 만족하려면 익스포넨셜 형태로 식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해가 대략 이렇게 형태로 될 거다 하고 여러분 폼을 만든 다음에 식을 대입한 다음에 풀어도 해가 나옵니다.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고 2차 미분 방정식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알파가 뭐가 되는지 그런 걸 찾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에 앞에는 자동차 문제였습니다. 자, 마찬가지 똑같이 힘을 주고 얘가 그러면 그 결과로 움직이게 되겠죠. 움직인다는 얘기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거나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이 그렇게 나눠집니다. 지금은 이 힘을 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m의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앞으로 가해지는 힘 말고 또 어떤 힘이 있나요? 앞으로 못 가게 하는 방해하는 힘 성분도 있죠. 자, 그 성분이 지금 스프링에 해한 성분. 또 하나는 요거는 속도에 방해하는 성분. 앞에 자동차 같이 바람의 성분에 의해서 속도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죠. 자, 그래서 속도에 방해하는 그 성분을 우리는 댐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길이에 의해서 방해하는 성분, 스프링과 같은. 자, 물리의 이제 실제적인 우리가 마찰력. 자, 그렇게 표현해도 좋겠지만 미분 방정식을 쉽게 이제 우리가 푸는 해를 모델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방해하는 성분을 위치에서 방해하는, 그 다음에 속도에서 방해하는 성분. 그럼 가속도에 의한 힘은 이 F가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양쪽에 이런 힘이 가해지고, 자, 그 결과로 물체가 움직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법칙은 F는 ma,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모든 힘의 합력의 결과로 질량에 비례해서 가속도가 움직인다. 자,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힘의 압력을 다 구하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그 결과로 F는 ma 이렇게. 자, 결국은 얘는 미분 방정식으로 측면에서 보면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2차 미분 방정식은 얘를 풀어야 되죠. 푼다는 해를 찾는다는 얘기는 뭐다? 미분 방정식의 변수로 표현되는 놈을 시간에 대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xt는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고 움직였을 때 얘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럼 이걸 미분한 거는 뭐다? 움직일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찾을 수 있고. 됐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 x와 속도, 얘를 뭐라 하느냐 하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미분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거를 우리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태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학교 오고 뭐 이게 이제 각각의 상태가 나눠지죠. 그러면 이산적인 형태로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미분으로 표현되면 뭡니까?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바뀌는 거죠, 상태가. 그게 다른 거지 결국은 개념은 같은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바뀐다 이런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매스 스프링 댐퍼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이게. 자, 얘를 이제 세로로 세워 보겠습니다. 세로로 세우고 나면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있고 이제 위치가 y축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y가 움직이고 저항하는 성분은 마찬가지 위치와 속도에 저항하는 성분. 그럼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위치의 미분을 속도로 표현한 다음에 V에 대한 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얘는 V를 한번 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V, 그 다음에 위치는 속도를 적분하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표현하면 얘도 마찬가지 이 물리법칙에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표현하는 형식이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모델이 주어졌다 했을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태가 뭔지. 자, 중요한 거는 얘가 움직일 때 y 위치, 그 다음에 y를 미분했을 때 속도, 그 다음에 물리법칙을 만족하는 외부의 힘에 의한 물리법칙의 식. 그렇게 쓰면 우리가 모델을 찾는데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 해를 찾는 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를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y 위치가. 자, 결국은 일반적인 형태로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풀어지는 이 해가, 이 알파가 실수냐, 복소수냐. 자, 그래서 이에 JT, 얘는 어떻게 되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 싶은데, 이에 JT는 뭡니까? 오일러 공식이냐, 맞죠? 예. 코사인 T 플러스 I J 사인 T 맞나요? 예. 그래서 크기는 1이고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에 복소수 형태로 표현하면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 텀과 복소수 텀. 이 복소수 텀은 뭐? 익스포넨셜이니까 사인으로 나타나는. 결국은 이와 같은 해가 익스포넨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잡아당겼다 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서겠죠. 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영수증 시험 다 해봤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런 물리 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실제적인 문제를 숫자를 넣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하고 미분의 초기 조건 준 다음에 얘를 푸시오 하면 이제 풀 수가 있어요. 2차 방정식. 이제 여기 입력은 뭐 어떤 5배의 입력으로 풀어진다. 이렇게 식을 놨을 때, 얘를 이제 U를 스위치적 유닛 스텝 함수를 주면 얘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게 이걸 푸는 방법을 배운 거죠. 이제 이걸 가지는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자, 여기 보면, 질량이 있고,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속도에 방해하는 성분이죠. 맞죠? 그 다음에 K는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외부 힘이 가해집니다. 자, 외부에 힘이 가해진 다음에 놓으면은 힘이 더 이상 안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오른쪽 항이 0이다. 자, 그렇게 되면 예미분 방정식이 어떤 초기 조건에서 움직이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C 성분을 없앤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mx 두 번 미분 더하기 kx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심지어는 이걸 두 개 다 없애 보겠습니다. 그러면 mx 두 번 미분은 ft 이렇게 되죠. f는 MA 문제 푸는 거예요. 맞죠? 그거는 두 번 적분하면 해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시간에 대한 함수고 t의 제곱에 대한 식으로 풀릴 거예요. 그럼 위치는 어떻게 되냐? F는 MA 하면 위치에 대해서 가속도로 이렇게 있어요. 위치는 포물선 형태로 증가하는. 자, 근데 이 방해하는 성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 안 하죠. 얘 때문에 줄어듭니다. 얘가 0일 때,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 어떻게 해가 풀리는지 여러분들 물론 라플라스 변환에서 다 배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풀어보면서 이게 이 시스템의 현상이 이렇게 되고 각각의 질량과 CK가 가진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 실제로 얘를 초기 조건이 0이라고 가정하고 전달함수 여러분들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서 푼 걸 보면 초기 조건을 반영하면 이제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초기 조건 항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여기서 0이라고 가정하고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자, 미분은 두 번 미분한 항은 x제곱, 한 번은 s, 그 다음에 x 대신에 ss로 다음과 같이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항을 묶어내고 x를 y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분의 출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s에 대한 항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뒤에 라플라스 변환 정의부터 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표현을 하는데 얘를 결국은 라플라스 역변환해서 풀면 yt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풀릴 거냐? 나중에 이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1차 항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S, 얘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S 플러스 2, 그 다음에 S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나누면 되죠. 이 통분해서 합하면 요거 같이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역변환하면 A에 2에 마이너스 2t, 얘는 2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변해.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S 도메인에서 보면 2에 마이너스 2t는 시간에 대해서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축이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0으로 결국 가죠. 얘는 마이너스 t니까 얘도 줄어드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빨리 줄어듭니까? 얘가 더 빨리 줄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 개수가 생긴 거는 여기에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하면 요거를 나중에는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 그래서 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만 보면 이 3이 어디서 나왔나요? C 값이죠. 2는 스프링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C와 K 값에서 얘가 근이 결정이 됩니다. 특성 방정식의 근. 그 근 때문에 얘 움직임의 특성이 결정이 돼요. 그걸 이거 풀어보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얘가
왜 이렇게 진동하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 만약 이게 0이 되면 어떻게 되면 S제곱 더하기 2분의 1은 라플라스 역변환 하면 뭐가 돼요? 기억 안 나나? 코사인이에요. 코사인이니까 왔다 갔다 하겠지. 얘가 0이 되면 이건 두 개 실근을 가지죠. 0하고 마이너스 3. 그래서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들고 이게 없으면 일정한 값하고 이렇게 분리가 될 겁니다. 자, 이걸 해석하는 게 시스템을 해석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회로 문제를 한번 보면 RLC 회로에 이제 이게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죠. 한 노드에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 합은 같다. 자, 그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 전압 전류 법칙에서 얘를 식을 쓰면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미분 방정식의 개념에서는 2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정보를 저장하는 게 얘가 미분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결국은 F는 MA 해서 가속도니까 가속도는 2차 미분이죠. 그래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고 2차 미분 방정식의 최고창은 S로 라플라스 변환하면 2차 해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풀이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 이제 회로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 여기에 보면 L 성분이 있죠. L 성분이 있고 C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각각 미분과 적분에 의한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얘도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풀이가 됩니다. 결국 표리하면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하고 비교하면 같죠. 이 개수만 달라진 거예요. 그럼 푸는 방법도 개수가 정해지면 결국 같다는 얘기죠. 얘도 풀어보면 이와 같이 익스포넨셜 성분과 코사인 성분으로 나타나요. 단지 여기 해는 전압이죠. 전압이라는 물리량을 다룬 거고 앞에서는 위치라는 물리량을 다룬 겁니다. 형태는 똑같죠. 그게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실수군과 허수군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응답 특성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흘려보내면 여기서 전류를 흘려보내서 여기 전압을 측정하는 게 이제 이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전압이 어떻게 나오냐? 전류를 흘려보내니까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똑바로 나올 것 같은데 왜 똑바로 안 나오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될까? 처음 실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상하겠죠, 이게? 안 이상할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실험하면 물체 힘을 주면 딱 가서 딱 멈추고 깨끗하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뭐 전류를 딱 1A 흘렸는데 1A가 안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한 번도 본 적 없나? 용수철 같은 거, 그렇지. 왔다 갔다 하는. 네. 자, 이제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개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중에서 대부분의 자연계 시스템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입니다.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자연계는 비선형 시스템입니다. 그럼 선형은 뭐고 비선형이 뭐냐? 자, 정의를 한 게 이렇게 돼요. 자, 선형이란 거는 왜 우리가 했냐면 자동차가 우리가 어떤 속도로 달려요. 그러면 대구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서울에 간다고 하겠습니다. 시속 100km로 간다. 거리가 이제 300km다. 그럼 시속 100km면 얼마 뒤에 도착합니까? 시속 100km면 얼마 뒤에 도착해? 3시간 맞죠? 언제 도착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앞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약속을 잡고 뭔가 계획성 있게 움직일 수 있죠. 시스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입력을 줬는데 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얘가 다루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 제어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시스템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을 보내는 게 제어하는 문제였죠. 근데
그걸 예측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형 시스템이 그걸 예측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자, 근데 어떤 게 이 예측이 잘 되고 거기에 맞아 떨어지느냐? 자,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수학을 이렇게 보더라도 두 개만 여러분들 체크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덧셈, 하나는 곱셈. 쉽죠? 예, 두 개만 하면 됩니다. 덧셈에 해당되는 게 슈퍼포지션. 즉 뭐냐면 내가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x1이라는 걸 입력 주니까 y1이라는 결과가 얻었습니다. 그럼 실험에서 얻은 결과예요. 근데 x2를 넣고 y2라는 걸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측을 해요. 얘 두 개 더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겠죠? 그러면 얘가 같이 넣어가 실험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따로따로 더해보니까 얘가 합쳐서 이제 결과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측하기 쉽겠죠? 내가 1이라는 값을 넣었어. 그 다음에 2를 넣었어요. 그럼 3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 각각이 1, 2가 나왔다 그러면 결과도 그냥 더하면 맞아 떨어지는 게 이게 선형 시스템입니다. 됐죠? 자,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박스로 이렇게 해서 얘는 y는 x 더하기 1이에요. 자, 1을 넣으니까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와요? 2. 편하게 좀 대답하기. 2를 넣으면 3. 자, 두 개 더해서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더해서 넣으면 3 넣으면 얼마입니까? 3 넣으면 얼마 나와요? 실제로 4가 나오죠. 근데 선형이라서 얘가 두 개 더하니까 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는 선형 시스템이 아닙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선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개념에서 덧셈을 해서 하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이거는 선형이 아닙니다. 됐나요? 왜? 얘 때문에 그래요. 덧셈에서 얘를 만족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적분은 선형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적분. 인테그랄. 아이고. 자, FT, DT. 선형입니까? 아닙니까? 선형 맞죠? 얘가 안에서 더한 거나 나중에 한 거나 결과는 같죠? 적분은 선형을 만족합니다. 미분은 만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연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형성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도 따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곱셈. 곱셈 마찬가지. x라는 걸 넣어가지고 y를 결과를 얻었는데 내가 곱해봐요. 2배 해봐. 그럼 2배, 베타배 하니까 결과 나왔는데 그 결과가 같다. 자, 덧셈에서 얘가 성립 안 했죠. 곱셈에서는 성립 안 해요? 2배 했는가 결과하고. 얘 때문에 또 안 되죠. 예. 자, 얘를 조합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선형성을 이야기를 하시오. 여러분들 시스템을 다룰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선형성이 중요하다. 왜?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얘는 특성을 만족하려면 덧셈과 곱셈의 법칙을 만족한다. 시스템이 있을 때 얘 입력을 어떻게 주냐면 알파 x 더하기 베타 y 이렇게 줘요. 그럼 알파 베타에서 덧셈도 되고 곱셈도 다 만족하죠. 그 다양한 형태의 결과를 했을 때 알파의 fx 더하기 베타의 fy 이렇게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만족한다면 선형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 슈퍼포지션과 호모지니티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게 선형이다. 슈퍼포지션과 호모지니티 이게 이제 총 정리한 겁니다. 자, 요거를 만족하는 게 선형 시스템. 일반적인 비선형 시스템 y는 sin x 선형인가요? 비선형인가요? 비선형이죠. 그러니까 뭐 그 y는 알파 x 이런 형태가 아닌 거는 거진 다 비선형이에요. 그렇죠? 로그는 비선형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선형 시스템을 우리가 선형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있으면 어떻게 바꾸냐면 선형화라는 걸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테일러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테일러 시리즈는 비선형 함수를 여러 개 다항식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이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테일러 시리즈라고 합니다. 자, 그때 표현할 때, 자, 오퍼레이팅 포인트 또는 이퀴블리엄 포인트, 동작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동작점에서 선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 이런 식에서 여기에 어떤 동작점이 x0라는 게 정해지면 그 동작점에서 접하는 직선, 그걸 찾을 때 그 점에서의 값, 그 다음에 그 점에서의 1차 미분, 그 다음에 그 점에서의 2차 미분 해서 이 제곱이 빠진 것 같네. 네, 제곱. 자, 그리고 고차 다항식으로 이렇게 쭉 표현할 수 있는데, 자, 2차 이상의 식을 제외한 1차 식의 미분항으로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로, 그 다음에 1차 항으로 표현하면, 자, y는 여기 보면 y0 해서 델타 y죠. y에서 변화된 x도 x에 대한 변화. 그래서 이와 같이 델타 x 곱하기 m은 델타 y로 표현. 그래서 선형으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선형화 시킬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동작점을 찾는 것. 그 동작점에서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해서 1차 다항식만 가지고 표현한 것. 자, 이게 선형화한 것. 물론 이 식은 approximation 한 겁니다. 그 동작점의 근처에서만 만족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예를 들면 f가 y 제곱이다 하면 동작점 만약에 y0가 이제 3이다 하겠습니다. 3. 그러면 여기서 선형화시하면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2y. 그럼 기울기가 x가 3이니까 2 곱하기 3 하면 6입니다. 6이라는 기울기. 델타 y는 6 델타 x.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선형화해서. 자, 실제적인 문제를 다뤄보면 펜들럼 같은 경우 얘는 회전 운동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직선 운동은 힘을 가해지지만 회전 운동은 어떻게 되냐면 토크라는 게 가해집니다. 토크. 자, F는 ma. 직선 운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물리 법칙을 만족하고 회전 운동은 토크는 I 알파 이렇게 바뀝니다. 질량에 해당되는 게 관성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회전하는 물체. 그 다음에 가속도에 해당되는 각 가속도. 얘는 세타를 두 미분한. 토크는 이제 회전력에 해당된 겁니다. 그래서 회전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길이가 r일 때 어떤 힘을 F를 가해주면 F 토크는 F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결국 뭐 어느 정도 기울어져서 가해지는 힘 이런 걸 이제 수직의 성분만 생각한다면 힘이 가해지면 반지름을 곱해서 우리가 토크가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중력에 대한 힘이 가해지고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회전에 수직에 해당되는 성분 그러면 mg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가 토크가 되겠죠. 됐죠? 자, 물리 시간 하는 거니까 자세한 거 여러분들 잘 모르는 학생은 따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성 질량에 해당되는 부분. 요거는 이제 물체 모양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량 곱하기 L 제곱이 관성 질량입니다. 그 다음에 각가속도. 앞에 했던 요 식을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토크 대신에 요 식을 넣고 그 다음에 두 개 갖다 놓으면 자, 알파는 오메가는 세타 미분입니다. 오메가는 세타 미분. 속도 각가속도. 그래서 세타 오메가 알파 이렇게 되죠. 세타 미분 세타 두 번 미분. 자, 그래서 이제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되고 자, 이 식을
우리가 세타 제로에서 선형화 시킨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세타 제로에서 선형화한다는 것은 0에 써 있는 이 직선이죠. 그럼 y는 세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 대신 사인 없어지고 세타로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2차 미분 방정식이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세타의 미분항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인 성분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추호를 넣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해서 추가 움직이죠. 그럼 멈추는 거는 뭐냐? 세타 미분항이 있으면 시간이 가면 점차 이렇게 멈추게 돼요. 그래서 선형하면 이게 어떻게 풀리는지 대략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 정의를 미리 보여줬는데 다 배웠는데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를 쓰시오 하면 대부분 못 씁니다. 왜 못 쓰냐면 기억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보여요.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시험 칠 때는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한 학기 지나면 또 다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로 이론 시간에도 라플라스 변환 배우고 그 다음 1학년 때 배우고 지금 3번째 배웁니다. 근데도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를 쓰시하면 대부분은 기억을 못해요. 라플라스 변환. 왜 그러냐? 자,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S 도메인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적분이 들어갑니다. 이게 0에서 무한대까지. 그리고 ft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뒤에 들어가는 식이 e에 마이너스 st dt 이렇게 돼요. 이게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인데 자, 여러분들이 라플라스가 언제 사람이에요? 기원전 사람이가? 게스해봐라. 언제적 사람 같나? 5세기? 15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분을 다루죠. 미분이 언제 발견됐는데? 뉴턴이 발견한 걸로 나오죠. 맞습니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이제 미분이란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근데 풀기 어렵잖아요. 앞에서 봤지만. 그러면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입장이 된다 생각해. 그러면 라플라스를 이 변환하는 걸 내가 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 어떻게 정의할 거야? 그렇게 해야지 얘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00년도 지난 지금 인류인데 이걸 생각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그냥 그 준 것만 풀면은 새로운 걸 못 만듭니다. 이해하시나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 자,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다루려면 선형성이 중요하다 했죠. 변환을 해서 해야지 뭔가 쉽게 풀릴 수가 있을 텐데 선형성을 만족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적분 쓰고 있으니까 선형성을 만족합니다. 맞죠? 그리고 자, 적분을 쓰려고 하는데 1을 적분해 볼게요. 이게 답이 뭐예요? 편하게 좀 대답을 틀려도 좋으니까. 발산한다는 건 무한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분 방정식 풀려고 변환을 취해서 이제 적분이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 1만 해도 적분하니까 무한대가 돼버려요. 1이라는 거는 스위치에서 내가 시간에서 뭐 일정한 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변하니까 무한대 돼. 그럼 뭐 의미가 있나요? 이런 값을 다루면? 없죠. 그래서 수학에서 수학자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유한한 어떤 값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즉 얘가 어떤 값보다 작게 되는 유한한 값을 가지는,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룰 때. 그렇겠죠. 그럼 얘가 어떤 신호, 시간에 대한 어떤 신호, 시간에서 아까 메스 스프링이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여서 막 되죠. 이런 신호를 내가 해석해서 풀려고 하는데 변환을 합니다. 근데 적분을 하니까 무한대가 돼. 1만 해도. 그러면 얘를 유한한 값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수렴하게 해야 되죠. 그럼 얘에다가 익스포넨셜 이런 숫자를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유한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곱한 거 2의 마이너스 t. 이해가 되나요? 근데 여기서 곱하는 숫자 원래 이제 2의 마이너스 알파 t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실수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 s는 복소수를 사용해 보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 s는 여기서 s가 중요한데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복소수입니다. 실수만 쓴 게 아니라 복소수 계열까지 해서 얘를 변환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바뀌어서 뭐가 되냐면 s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요. 시간에 대한 함수가 t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다 적분을 하고 나니까 s만 남아요. 그 s가 뭐냐? 복소수에 의한 수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S 도메인에 넘어갔을 때는 복소 계열, 복소수 측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S로 변환된 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자 앞에 얘기했던 1이 무한대가 되었다 했죠? 그럼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을 얘를 하면 0에서 무한대 2에 마이너스 ST. 자 이거 적분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S분의 1 2에 마이너스 ST고 0에서 무한대 맞습니까? 자 그럼 무한대 넣으면 얘는 0 그러면 0 빼기니까 더하기 S분의 1 됐죠? 그래서 얘가 S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분수식으로 대부분 나타나죠.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나면. 그래서 얘는 시간에서 t에서 스위치가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에요. 0이다가 갑자기 1이 탁 됐습니다. 그걸 라플라스로 변환을 하면 s분의 1 이렇게 표현돼요. 얘 숫자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입니다. 결국은 얘는 x축은 시그마 오메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 함수를 어쨌든 복소수 계열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게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 이제 안 까먹겠죠? 어떤 FT 원래 시간에 있는 신호를 수렴하도록 만들어서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다. 자, 퓨리에 트랜스폼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j 오메가 자 시그마 값을 어떻게 했냐? S 시그마를 0으로 한 거고 j 오메가만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j 오메가 t 했는 게 퓨리의 변환이에요. 그러면 시그마가 중요한 의미를 갖죠.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에서 이 시그마가는 앞에서 했던 일시적인 능답에 영향을 주는 놈이에요. 됐죠? 그래서 통신은 일시적인 능답에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넣어. 우리는 일시적인 능답도 보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식을 해서 푸는 겁니다. 자, 역변환은 물론 이와 같이 퓨리의 변환, 라플라스 변환한 거에 역으로 적분한 다음에 식을 하면 FT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풀었냐? 1:1 매핑 관계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자, 1이라는 거를 라플라스 변환했죠. 그래서 UT라는 건 이제부터 유닛 스텝 함수를 UT라 하겠습니다. UT. 그래서 이런 신호를 UT라 합니다. 자, 앞으로 나오는 UT는. 자, 물론 이제 첨자 S를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닛 스텝 함수다. 그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 이제 머리에 이제 남겨둬야 됩니다. 물론 잘 아는 학생들도 있지만. 자, 그 다음. 라플라스 변환에서 두 번째. 자, 2의 마이너스 알파 t와 같은 이런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 정의의 이 식을 그대로 넣어봐요. 자,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얘가 2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st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1을 넣는 거하고 똑같은데 대신 s 대신 어떻게?
S 플러스 알파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S 플러스 알파분의 1로 바뀌게 되겠죠. 익스포넨셜 알파 t.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를 역변환하면 2의 마이너스 알파 t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1대1로 매핑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반대다. S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얘가 발산하는. 그래서 얘가 특성 방정식이 근에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S가 여기에 있는 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펑션 배웠고, 그 다음 사인 함수. 사인 함수는 이제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이제 J분의 익스포넨셜의 꼴 형태로 해서 얘를 원래 정의에 넣어서 풀면은 이건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죠. 그래서 똑같이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 분모 유리화를 하죠. 자,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면 유리화를 해서 문제를 풀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해서 푸느냐? 우리가 선형을 배웠죠. 선형을 배워서 얘를 좀 더 쉽게 한번 개념을 찾아봅시다. 자, 2의 J오메가 T. 얘는 뭐냐면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J의 사인 오메가 T. 맞나요? 이게 뭐라고? 오일러 법칙. 얘를 라플라스 변환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익스포넨셜 꼴이죠. 그럼 뭐 어떻게 바뀌어? 불러봅니다. 이제 바로 나오죠. S 마이너스 J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바뀌죠. 어렵나? 다 되죠? 알파 대신에 J오메가 넣은 거하고 뭐 다른 게 없죠? 예. 잘 모르겠으면 질문해. 자, 됐습니까? 예. 얘를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놔두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분모 유리화. 얘 풀면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S 플러스 J 오메가. 맞습니까? 자, 여기에 라플라스 변화는 선형성을 만족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수 파트죠. 얘는 J 있으니까 복소수 파트죠. 그럼 실수 파트를 나누면 실수 파트죠. 그 다음에 J 있는 거는 이게 복소수 파트죠. 맞나요? 그래서 실수 코사인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S, 사인은 제곱분의 오메가. 증명됐죠? S 어디 ES는 라플라스 변환에서의 복소수야. 복소 변수.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라 했지. 알파 대신에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는 이 S가 복소수라고. 뭐 어떤 거? 이 S는 변수잖아. 우리가 변환해서 사용하는 변수. S 도메인에서 S 값이고. T를 내가 여기서 일일이 다 풀어서 쓰진 않잖아. 얘를 하나의 변수로 해가 취급하지. T에서 S 도메인으로 넘어간 거야. 얘도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지.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어요. S 변수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사인이죠. 사인이니까 이와 같이 이제. 자, 지금 뭐냐면 유닛 스텝 함수는 S분의 1, 익스포넨셜 함수는 S 플러스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 시간에서 계속 증가하는 이런 함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유닛 스텝 함수를 적분하면 돼요. 맞죠? 적분하면 쭉 하는 이 증가하는 함수를 구할 수, 물론 기울기 m을 곱하면 되니까 선형성을 만족하니까 m은 앞으로 빼내도 되죠. 자, 그러면 자, ft가 뭐냐면 유닛 스텝 함수를 적분한 거예요. 그럼 적분하는 건 뭐냐?
얘를 적분하는 건 어떻게 돼? S가 결국은 S분의 1이 적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닛 스텝 함수를 S분의 1 하면 S제곱분의 M 이렇게 돼요. 그래서 램프 함수랍니다. 이런 걸 램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분의 1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미분은 S를 곱한 거고 S분의 1은 적분이라 그렇게 표현이 돼요. 유닛 스텝 함수를 적분하는 형태는 S분의 1로 표현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를 닫았다가 잠시 열는 이런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델타 t라고, 이 크기를 델타분의 1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 델타를, 이 면적은 이 크기가 1이라 하겠습니다. 1. 근데 델타를 극한으로 해서 0에 가깝게 가면 이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0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점점 가까이 가겠죠. 이게 임펄스입니다. 임펄스 신호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는 일단은 그냥 펄스 펑션이죠. 펄스 펑션. 임펄스가 아니고 이거는 펄스 펑션. 펄스 펑션을 하면 유닛 스텝 함수에다가 이만큼 시간 지연을 한 다음에 이 함수를 빼면 되죠. 자, 그래서 유닛 스텝에서 시간 지연 델타만큼 해서 얘를 빼면은 이제 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닛 스텝 함수는 S분의 1이고, 자, 이 시간 지연은 어떻게 돼? 시간 지연은 라플라스 변환하면 자, F의 t 마이너스 델타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는 t 마이너스 델타를 A로 변환하면 되겠죠. A로. 그러면 FA 그 다음에 E에 마이너스 S T A 플러스 델타 그 다음에 D A 적분 구간은 얘가 유닛 스텝 함수니까 얘보다 작을 때는 0이죠. 그래서 얘는 0에서부터 무한대 이렇게 바뀌죠. 얘가. 그래서 얘는 E에 마이너스 SA 플러스 곱하기 E에 마이너스 A S 델타 요게 따로 떼어나오죠. 그래서 얘는 원래 FT의 라플라스 변환. 그래서 FS E의 마이너스 S 델타 이렇게 요항이 튀어납니다. 시간 지연 요만큼 시간 지연이 생기면 익스포넨셜의 S의 요 함수가 튀어나와요. 시간 지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델타가 0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0이고 얘 1 빼기 1 0에 가죠. 그럼 얘는 어떻게 취하나? 0분의 0 극한 무슨 로피탈 하면 얘는 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 결국은 1이 됩니다. 1의 값으로. 그러면 임펄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입니다. 1. 그래서 유닛 스텝 함수는 자 앞에서 펄스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펄스 펑션 U 펄스 펑션 앞에서 정의한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분의 펄스 펑션 델타 S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델타 S 이렇게 자, 극한으로 가서 임펄스 펑션을 하겠습니다. 임펄스 펑션을 라플라스 자, i라 하겠습니다. IT 임펄스 펑션 i라 하면 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S 값 또는 주파수로 바꾸면 이제 주파수로 표현을 하면 오메가 축에서 F 오메가 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주파수가 0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크기를 갖게 됩니다. 1이랑.
그 라디오에서 뭐 여러분들 전쟁에서 사용 EMP 펄스를 발생하면 모든 주파수에 교란을 주는 천둥 칠 때 나타나는 현상도 있죠. 그런 현상. 그래서 시간에서 아주 짧은 거는 주파수에서는 스펙트럼이 커지게 돼요. 라플라스 변환식을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통신이나 다양한 데서 나타나는 것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피탈의 정리. 그래서 델타로 썼네. 델타 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1입니다. 1. 그래서 요 제로된 시간에만 신호가 존재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게.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한 식입니다. 이게. 거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정리한 게 라플라스 변환. 델타는 1, UT는 S분의 1, 램프 함수는 S제곱분의 1. T 제곱 있으면 N 팩토리얼의 S, N 플러스 1승. 자, 익스포넨셜은 S 플러스 A. 그 다음 사인, 코사인. 자, 여기에 선형성을 만족한다 했죠? 라플라스 변환은 선형성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미분이죠, 미분. 미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형성 왜 만족하는지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선형성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라플라스 변환하시면 각각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는 1차 식을 또는 익스포넨셜 식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을 보겠습니다. 미분은 자, 정의대로 쓰면 미분은 자, 얘는 어떻게 하죠? 뭐라 그러지? 부분적분. 그럼 이거 적분. 그 다음에 뒤에 적분항에는 뒤에 거 미분. 맞나요? 그러면 S가 나오고 얘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얘는 무한대일 때는 0, 빼기 제로니까 F0. 그 다음에 얘는 원래 라플라스 변환이죠. 그래서 S 곱하기 FS 빼기 F0. 그 식으로 표현하면 FT를 미분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서 FT 미분이 되면 얘는 S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S를 곱하고 초기값을 빼고 식이 정리가 된다. 초기값이 0일 때는 미분은 S를 곱하는 거. 그 반대로 적분은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부분적분하면 적분은 S분의 1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이걸 미분한 거는 코사인 ET는 우리가 알죠. 라플라스 변환한 거에서 그 다음에 S를 곱하면 되죠. S 곱하고 식을 정리하면 훨씬 수월하게 미분을 라플라스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런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할 때, 자, 물론 이제 초기 조건이 여기 있나? 초기 조건은 0이라고 가정을 한 것 같네요. 자, 유닛 스텝 함수 S분의 32. 그 다음에 S로 바뀌고, YT는 어떻게 바뀌냐? YT는 YS로 바뀌어요. 여기도 YS 3개가 나오죠. 그래서 공통으로 묶어내죠. 그래서 YS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3차 다항식. 자, 그래서 1차 다항식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1차, 2차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각각 3개로 이렇게 나눠주면 얘를 변환하면 얘는 유닛 스텝 함수, 얘는 익스포넨셜 2개,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K1, K2, K3는 찾으면 되죠. 통분해서. 그렇게 하면 이 개수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해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면은 이제 앞에 했던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쉽게 이제 해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쉽게 정수 형태로 나타나면 쉽게 풀겠는데, 만약에 복소수가 나온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쉽게 이렇게 부분 분수로 나타나면 이와 같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K1, K2, K3를 쉽게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를 partial fractional function이라고 부분 분수형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K1, K2, K3 구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S 플러스 4, S 플러스 8 분의 32. 자, S분의 얘는 어떻게 분리될지 모릅니다. 4 S 플러스 8분의 C. 자, 이 A, B, C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자, 먼저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쉽게 A를 구하겠습니까? 양변에 S를 곱해요. 자,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S 이렇게 나죠. 맞습니까? 그리고 A만 남았으니까 S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0 넣으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0 넣으면 32분의 32에서 A는 1. 똑같이 B를 찾으려면 양변에 뭘 곱하면 돼요? S 플러스 4. 그럼 없어지고 이건 S가 남고 S 플러스 4. S 대신에 뭐? 마이너스 4. 그러면 싹 사라지고 여기에다가 없은 데서 S분의 S 대신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B가 톡 튀어나오죠. 그렇게 구합니다. 개수 이제 구하는 방법도 쉽게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까지 푸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근해 형태에 있는 걸 해를 어떻게 푸느냐를 배우고, 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뭐였느냐? 모델을 세우고, 모델은 물리법칙에서 나온다. 그리고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되고, 얘를 푸는 과정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한다. 라플라스 변환은 정의를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S 도메인에서 우리가 다루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시스템의 S 도메인에서 특성은 다음 시간에 수요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